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 뉴스입니다. 입추가 지난 지 닷새가 흘렀지만 막바지 더위를 피하려는 발길은 곳곳으로 이어졌습니다. 광복절을 낀 징검다리 연휴 내내 피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가장 더운 날에 피는 꽃, 연꽃. 동양 최대 백년 자생지에서 연꽃들의 한여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뿌옇게 피어오르는 물안개 너머로 신비스럽게 연꽃이 만개했습니다. 연꽃 그늘 사이로 배를 타고 지나며 자연에 취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엄청 큰 연꽃 단지가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봐서 너무 신기했고. 뙤약볕을 피해 찾아온 얼음나라는 한겨울입니다. 시원한 얼음 조각을 구경하며 얼음 위에 발을 올리면 금방 더위가 그립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연꽃축제는 광복절까지 계속됩니다. 자연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연꽃이 아주 색다른 모습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주말을 맞아 시원한 계곡에는 막바지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애들이랑 마지막 피서 즐기려고 나왔는데 시원하고 발 담그고 있으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마지막 피서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아이들은 계곡물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서를 즐겼습니다. 나탄 때 쏟아진 소나기는 땡볕에 달궈진 대지를 식혔습니다. 소나기가 와서 물도 양이 많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광주와 순천에는 폭염경보가, 전남 1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광주 전남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는 흐려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급부상한 광주 지역의 노인들이 정말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37도, 38도에 육박하는 요즘 경로당 같은 데도 가지 못하며 골방에서 홀로 폭염을 견디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에 비가 한 차례 내린 덕에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 그쳤던 날, 80살 원복자 할머니가 손바닥만한 선풍기에 의지해 더위를 이기고 있습니다. 방안 온도는 실외 온도보다 4도 높아 36도를 훌쩍 넘습니다. 바람이라도 부는 골목이 차라리 더 시원할 정도입니다. 있는데 안 틀어 큰 놈은 너무나 전기세 많이 나올게. 81살 유유순 할머니 집도 푹푹 찌기는 마찬가지. 유 씨의 혈압을 재본 상담사가 놀랍니다. 194에 104가 보여. 190이라. 194에 104. 오늘 약 안 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 먹었어. 아까 금방. 아이고 참말로 못 살아 내가. 에어컨은 있지만 회비도 내야 하고 눈치도 봐야 하는 경로당을 가느니 덥더라도 집에서 혼자 무더위를 뒤집어 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100분이 할머니들이 계신다 하면 방문을 하면 내가 경로당을 이용한다 무더위 쉼터로 그러신 분은 세 집 아니면 네 집 할머니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경로당에 내에 알력들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지난해 광주의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를 더해보니 무더위로 유명한 대구 등지보다 훨씬 더 더웠습니다. 문제는 광주의 무더위 정도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열 환자 같은 경우가 이제 2011년에 31명에서 2016년에 이제 91명으로 그 대구나 전주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늘리고 경로당의 에어컨을 새 것으로 바꿔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을 보다 덜 덥게 하는 근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달 중순 이후 적조 발생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수산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아직까지 유해성 적조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순 이후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술지도선을 투입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동부 해역을 중심으로 고수온이 이어지는 것에 대응해 액화산소를 정부에 건의했고 등량만 해역에 밀집한 해파리 제거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출마로 국민의당 대표 선거가 4파전으로 확정되면서 호남 당원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대표 선거가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후보의 3파전에서 4파전으로 확대되면서 결선 투표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 간 연대 여부와 전체 당원의 절반이 넘는 호남 당원들의 표심이 당대표 선출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 전남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사무국이 출범하고 본격 행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사무국은 일단 연말까지 12명의 사전 조직을 구성한 뒤 내년부터는 30명 규모의 행사 조직을 꾸려 비엔날레 계획 수립과 총감독 선임,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는 내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목포 갓바위와 유달산, 진도 울림산방에서 열립니다. 순천대 박기영 교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진 사퇴에 대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와 관련해 자신은 청와대 보좌관으로서 실무와 실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특히 공저자의 이름을 올린 것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부분에서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됐다며 당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 각종 공연과 전시에 참여한 문화예술단체와 동아리 275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심사를 통해 문화예술단체 88개와 동아리 187개가 프린지 페스티벌 등 광주에서 열린 각종 공연과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지원 예산은 4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가 해양공원 일대에서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28일부터 금요일과 토요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여수 해양공원에 문화관광 해설사 2명을 배치했습니다. 해설사들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순신 광장과 해양공원 일대를 돌며 관광객들에게 여수관광 지도를 배부하고 관광지와 음식업소, 숙박시설 등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심수 석방 광주추진위원회가 광주교도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심수 석방추진위원회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보수 정권에서 투옥된 양심수 38명의 특별 사면과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교도소에는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수감돼 있습니다.